명옥이는 강진에서 맏아들 덕삼이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그녀는 오래전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두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워 모두 장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여전히 이 집 저 집 사기를 다니며 바느질이든 밭일이든 부르면 마다 않고 나가곤 했지요. 하루는 그런 명옥이 일을 하러 가는 길에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낙네들인 춘자와 말숙이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야, 명호가. 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다냐잉. 어디긴 어디 걷냐 말수가. 거 김씨 아재네 밭속 가주러 가는 길이제. 내가 가지 않으면 또 그 집은 손이 느려가지고 일이 안 나자녀. 명옥이 니는 오늘도 겁나게 바쁘구만. 그나저나 내가 여춘자 언니랑 오늘 장터에 다녀왔는디 말이에요. 아, 우리 동네 보부상 진수가 이번에는 받아올 물건이 없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직접 자기가 인솔해서 한양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지 않겠냐잉. 와와매. 한양 구경을 말이여? 그려. 한 사람당 20냥만 내면 거 배편의 식비, 거기다 숙박비까지 다 해결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구만. 어쩌냐 명호가. 너도 우리랑 같이 한양 구경 한번 안 갈라냐? 하이고 20냥이나 든다고 하면 그 돈이면 거 올 봄 내내 밭일을 다 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디. 명옥이 네 말대로 적은 돈은 아니긴 한디. 아, 우리가 살면서 또 언제 이런 기회를 얻어서 가보겠냐. 그러지 말고 이참에 니도 우리랑 같이 가자야. 명옥이 20냥이라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 모습을 본 말숙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나무랐지요. 아이고 명호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앉아있냐잉. 너가 그 잘난 아들들이 둘씩이나 있는디? 이럴 때 한번 자식들 덕을 보지 또 언제 보겠냐? 그려? 말숙이 말대로 그놈들이 지금 누구 덕에 장가를 가고 살림을 차렸는디. 그러지 말고 그냥 슬쩍 말이라도 한번 꺼내봐라 명호가. 다음 주 장날 지나고 바로 출발이라니께 그리 알고 말이요. 그려 뭐 내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은 한번 꺼내볼 수 있제 말은. 친구들의 권유에 결심이 선 명옥이는 밭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부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녀는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 매양이 부엌에 설거지를 하러 간 사이 조심스럽게 맏아들 덕삼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덕삼하고 저기 말이여. 아 동네 아낙들이 이번에 한양을 구경 간다고 하던디. 그래서 나도 좀 가볼까 하는데. 아 그것이 한 사람당 20냥이라고 안 하냐? 명옥이 말을 마치자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맏아들 덕삼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였지요. 아이고 어머니, 이 보릿고개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도 아다시피 뭐 우리 집 살림이 돈이 펑펑 남아나는 그런 집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덕삼아. 내 평생 일만 하다 한양 구경 한번 못 해보고 나이만 먹었다 싶어서 그러는구만. 내가 다 보태달라고도 안 할 테니 말이여. 아이고 참, 당장 올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판에 거 한양이 무슨 옆 동네 장터 가듯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참말로. 덕삼이의 차가운 말에 명옥이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애써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지요. 허허.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 말숙이랑 춘자가. 아니다. 이 애미가 철이 없었구만. 거 못 들은 걸로 해라 덕삼아. 맏아들 덕삼이에게 거절을 당한 명옥은 쓸쓸한 발걸음을 옮겨 고개 넘어 막내 아들 덕파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어머니를 본 덕파리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였지요. 아이고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는가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덕파라. 명옥이는 조금 망설이다 덕파리에게도 한양 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고 그러자 덕파리는 머리를 연신 극적이며 곤란한 듯 말을 했지요. 어머니, 거 한양이 사람도 많고 북적거려서 괜히 다녀와봐야 피곤하시기만 할 텐디 굳이 그 많은 돈을 써서 가시려고 하십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지금 집사람 눈치가 보여놔서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거 싸움이라도 날까 그것이 걱정이구만요. 거 미안합니다요 어머니. 하이고 뭘 미안하다고 그러냐. 나도 거 가기 싫었는데. 그냥 하도 거 말숙이랑이 재촉해놔서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니. 괜히 마음 쓰지 말어라. 명옥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덕파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그럼에도 두 아들로부터 연이어 거절을 당하니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명옥이
그녀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닌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심란한 마음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자리에 누웠다 돌아눕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지요. 에고, 단지 한양 구경 한번 가보겠다고 한 것을 괜히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것이 일이 서러운 일이 될 줄 몰랐구만.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17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서방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명옥은 아이들이 배 골치 않도록 남아있는 면마지기의 논밭에 매달려 죽도록 일만 하며 보내버린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덕삼이가 장가를 가기 몇 해 전에는 동네 매파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온 건 역시 머릿속을 스쳤지요. 명호가 거 말이다. 작년에 상처한 흥섭이가 그렇게 너만 찾는디. 네 혹시 생각이 있냐잉? 웜에 흥섭 씨라면 그 부인 잃고 혼자서 물레방앗간 옆에 살고 있는 그분 말이어요? 그려 그 흥섭이 말이여. 그 양반이야 땅도 제법 가지고 있고 사람도 우직한 게 내 매파된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하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는구만. 사실 명옥이는 마을에서 몇 번 흥섭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기에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두 아들들을 떠올리며 곧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어르신, 우리 애들 둘 다 아직 장가도 안 보냈는데 어찌 엄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생긴 이후로는 여자로의 삶은 버린 지 오래되었으니께 나중에 우리 덕삼이 덕팔이 장가 다 가고 나면 몰라도 지금은 생각도 없구만요. 그래도 거 니 좋다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도 하는 것이제.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옥이 니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었냐. 그렇게 자신은 아들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거절했던 것이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논밭을 딱반을 잘라 나누어주고 그네들을 장가를 보낸 뒤부터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키웠던 두 아들들은 오로지 자기 색시들만 챙기기 바빴고 명옥이는 맏아들 덕삼이와 함께 살아도 오히려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그 흥섭 씨도 진즉에 다른 사람하고 재가를 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란 것들은 내 괜히 다 줘버렸구만. 괜히 다 줘버렸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접도 받는 것인데 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을 줄 알았더니 내가 참말로 어리석었구만. 초라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명옥이의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고 그녀의 서러운 마음은 밤이 깊어감에 따라 점차 분함으로 변해버렸지요. 이것이 내 서러워서라도 가만히 못 있겠구만.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오기로라도 거 한양 구경을 꼭 하고 와야 좀 마음이 풀리겠어. 그리하여 이튿날 명옥이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뒷집 선옥 마님에게 올해 밤매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품삯을 미리 당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푼 두 푼 몰래 모아두었던 돈까지 보태어 딱 맞게 여비를 치르고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을 친구들과 함께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10여일에 걸쳐 배를 타고 때로는 달구지를 타며 마침내 한양 땅을 밟은 명옥이 일행.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일행들을 따라 지금의 종로인 운종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리에는 오색 천막과 가게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은 평생을 강진해 살아온 명옥이에게 있어 꿈처럼 다가왔지요. 허허, 이게 말로만 듣던 한양이란 곳이구만. 명옥이 한참 동안 거리의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인솔자인 보부상 진수가 손을 들어 일행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다요. 여기가 이 운종가에서 제일 큰 점포인 데가 없는 것이 없으니께 구경도 마음껏 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장만들 하셔요. 진수의 한마디에 일행들은 가게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고 가게 하는 곳 여인네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 이 자개함 좀 봐라.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것은 꿈도 못 꾸지. 아이고 잇노리게 빛깔은 또 어떻고 봄꽃보다 곱구만 그래. 명옥이는 처음엔 그들 틈에 섞여서 둘러보다 슬그머니 가게 밖으로 나와 가게 앞에 심어진 나무 아래 평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행 경비로 돈을 다 써버린 터라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허허, 가진 20냥을 전부 써버렸으니 거 장신구 구경은 해서 못할 것이냐. 이렇게 거리 구경만 해도 감지덕지제.
명옥이는 평상 위에서 한참을 물건을 사는 여인들을 바라보다 따사로운 햇살에 졸음이 밀려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그렇게 아주 잠시 눈만 붙였다고 생각한 명옥이. 하지만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주위는 이미 조용했고 일행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웜에 이것이 뭔 일이대? 춘자야 말수가? 깜짝 놀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행들을 찾기 위해 가게 주변의 골목을 정신없이 헤매기 시작하였지요. 아, 말수가. 춘자야. 명옥이는 일행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보았지만 거리에는 낯선 이들만 가득하였고 어디에서도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서러운 마음에 어거지로 여한양까지 왔드만.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라냐. 날은 이미 어두워져 버렸고 온종일 거리를 헤매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버린 명옥이. 그녀는 어느 기와집 대문 앞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버리고서는 곧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명옥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웜에 여기가 도대체 어딘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라냐. 명옥이 당황하며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젊은 선비 한 명과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지요. 그 선비는 자신을 갑수와 춘심이라고 소개를 하며 명옥이를 안심시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이 드셨습니까? 어제 밤 저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제가 급히 방으로 모셔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폐를 끼쳤구만요. 같이 온 사람들과 그만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명옥이는 진땀을 흘리며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듣던 갑수는 조용히 웃으며 부인 춘심이에게 아침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하하이고, 제 목숨까지 구해주셨는데 어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선비님, 저는 얼른 강진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요. 아주머니, 여기까지 오신 것도 인연이고 아직 몸이 완전히 나으신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며칠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푹 쉬었다 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며칠 더 말이어요? 그려, 어차피 지금은 혼자서 강진으로 가려고 해봐야 한양에 있는 우리 일행들을 찾을 방도도 없고 거기다 노잣돈도 없으니 여자 혼자서 내려갈 방법도 없구만 그래. 그렇다면 선비님, 제가 그냥 이 집에서 머물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니 차라리 행랑어멈처럼 집안일도 하고 부엌에서 밥이라도 짓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솜씨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갑수는 깜짝 놀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기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말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잘 되었구만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입맛이 좀 까다로우셔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래로 식사량이 많이 줄어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품삯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 저야말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가 끝나자 갑수는 명옥이를 데리고 집안의 주인인 김진사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김진사는 명옥이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참으로 큰일이 날 뻔했구먼. 한양이란 곳이 워낙에 험한 곳이라 밤새 거리에 쓰러져 있었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거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 없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시게. 명옥이는 김진사가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명옥이는 갑수의 집에서 지내며 식사 준비를 맡게 되었고 시간은 그 이후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날 역시도 명옥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갑수의 부인인 춘심이가 작은 술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술상을 지금 사랑채에 계신 저희 시아버님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술 한 잔도 따라드리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명옥은 술상을 받아들고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사랑채 문을 열자 김진사는 느긋하게 창가의 풍경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명옥이는 김진사 앞에 술상을 내려놓고서는 공손히 말을 꺼내었지요. 진사날이 이 술상을 춘심 아씨가 보내셨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왠지 모르게 머뭇거리며 얼굴을 붉히더니 쑥스러운 듯 잔을 내밀었지요. 그려.
내 명옥이 자네 덕분에 요즘 입맛이 살아나는구만 그래. 앞으로도 내 잘 좀 부탁하겠네. 진사나리 덕분에 제가 낯선 이곳 한양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요. 저야말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에 더없이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천천히 기울였지요. 이후 명옥이 사랑채에서 나와 다시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명옥이 부엌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는 춘심이와 함께 갑수까지 명옥이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받으시던가요? 네? 아, 그럼요. 진사나리께서 기분 좋게 술잔을 받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서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요. 갑수와 춘심이는 그 말을 듣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갑자기 명옥이의 손을 붙잡고서는 진지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아주머니, 이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저 아주머니께서 저희 새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 어머니라니 원매. 도련님,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이 무슨 이야기랍니까요? 갑수는 쏘스라치게 놀라는 명옥이를 진정시키며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사실 말이죠. 아주머니께서 처음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지셨던 날, 그날 낮에 제가 서재에서 책을 보다 갑자기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깐 눈을 붙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요. 꿈속에서 누군가 대문 밖에서 저를 부르기에 집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다름이 아닌 1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손에 밥이 한가득 담긴 밥그릇을 들고서는 제게 다가와 아버지께서 식사를 잘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 꿈이 하도 생생하여 꿈에서 깬 이후에도 기분이 너무 이상해 얼른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는 아주머니께서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주머니께서 깨어나신 뒤에 저에게 이곳에 신세만 지기 그러니 부엌에서 밥이라도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먼저 그런 말을 꺼냈구만요. 저야 워낙에 저를 구해준 것이 감사해서 정신없이 그런 말을 한 것인디.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가 와서 음식을 해도 입에 맞지 않아 돌려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은 거짓말처럼 남김없이 잘 드시기에 어제는 제가 아버지에게 그날 꿈에 대해 전부 들려드리고는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꿈이 아버지께서 식사를 잘못하시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어 명옥이 아주머니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는 명옥이 아주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니? 이 녀석이 애비에게 별것을 다 묻는구나. 허허, 아버지 자식 앞에서 거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시면 제가 내일 아주머니를 통해 술상을 보내드릴 테니 혹시 아주머니가 마음에 드시면 그 술잔을 받으시지요. 그럼 저는 그것으로 아버지의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 내 알았어. 이 녀석이 참말로 남사스럽게 참. 갑수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부엌은 이내 침묵이 흐르고 명옥이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레 명옥이에게 재차 권유하였지요. 아주머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 새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제가 당장은 결정하기가 어렵구만요. 도련님 저에게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한번 편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후 명옥이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자신이 묵고 있는 행랑채로 돌아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며 방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가? 집에서 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돈이 준비되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이내 명옥의 머릿속에 덕삼이와 덕팔이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잠깐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굳이 강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냐? 어차피 거기에는 내 자리는 남아있지도 않고 나는 짐짝 취급해. 논밭도 이미 다 져버리고 빈털털이 신세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어찌 보면 한양에서 내가 길을 잃어 이곳으로 온 것이 나한테는 복일 수가 있겠구만. 복일 수가. 그렇게 명옥이는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명옥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 순간 갑수가 마당을 지나가다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명옥이를 발견하고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저 어머니, 간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니라는 말에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진 명호. 하지만 그녀 역시도 이내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갑수에게 화답했지요. 도련님도. 아니구먼. 그래, 우리 아들도 잘 잤는가? 허허. 예, 어머니. 덕분에 지난밤에는 푹 잤습니다요. 갑수의 대답에 명옥이는 마침내 마음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의 감정이 마치 봄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명옥이 한양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난 날 밤. 강진에서는 덕삼이와 덕파리가 명옥이 행방불명이 된 날을 기일로 잡아 상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구만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참말로 어리석었지.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니가 한양 구경 가시겠다고 했을 때 노잣돈이나 듬뿍 드리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릴 것인데 그것이 내 가슴속에 한이 되어 남는구만 참말로. 두 형제는 그제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양의 김진사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 지난 1년 동안 무척이나 가까워진 명옥이와 김진사가 오붓하게 부부의 정을 나누고서는 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 말이요. 거 부인, 자네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정말 강진에 있는 자식들에게 소식 한번 안 전해도 되겠는가? 하이고 당신도. 어차피 그곳에서는 내가 못 낄 만한 자리도 없는디. 굳이 소식을 전한들 무엇하겠습니까요? 이젠 여기가 내 집이고 당신이 내 서방님인 것을. 아무리 내 아들들이라지만 이참에 참말로 그것들 버릇도 고쳐놓을 겸 아주 최대한 늦게 알려줄랍니다. 허허, 그려. 자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 더 이상 권하지는 않겠네. 그나저나 1년 전만 하더라도 내 인생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만요. 서방님 덕분에 내가 요즘은 어머니에게 이전에 나 역시 한 명의 여자였다라는 실감이 다 드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구만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두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명옥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에 행복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날 밤 같은 시각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모자가 함께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의 의미는 너무나도 다르고 또 달랐다고 합니다. 대대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덕팔. 그는 어려서부터 통째로 책을 외워버리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런 덕팔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덕팔의 과거 급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덕팔이 자네 그래 내일이면 드디어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겐가? 스승님 오셨습니까요?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요. 내 여태까지 수많은 제자를 두었지만 자네처럼 그렇게 적확하게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비범한 재능은 정말로 처음이었다네. 자네 정도라면 분명 시험이란 그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관문에 지나지 않겠는가? 너무 긴장하지만 않으면 수월하게 급제를 할 수가 있을 거니 몸조심히 다녀오시게 이 친구야. 말씀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제가 과거에 급제를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요. 그리하여 이튿날 덕팔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나섰고 며칠의 시간에 걸쳐 걸은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장에 도착을 하였지요. 평소라면 사서오경도 달달 외울 정도의 덕팔이었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니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메, 평소에는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인디 이것이 무슨 일이다냐? 분명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인 것 같은디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구만 참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적어내지 못한 채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시리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온 덕팔. 그의 낙방 소식은 마을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덕팔이 이 친구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낙방이라니.
시험 볼 때 어디 몸이라도 아팠던 겐가 자네? 스승님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고 보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허허, 그래 아무리 덕팔이 자네라도 긴장을 하기는 하나 보구만. 사람이란 게 중요한 것이 걸려 있는 데다가 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하지.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괜찮아질 거라네. 그렇구만요. 역시 처음 도전으로 과거에 급제하려는 것이 저도 모르게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했나 봅니다요. 말씀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덕팔이는 스승님의 말에 위안을 얻고 다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어 다시 한양으로 가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마주한 덕팔이. 웜에 작년에야 내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 줄 알았더만 올해도 이러는 것을 보니 이것이 내가 문제였구만 내가. 덕팔이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긴장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시험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자 이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평생을 과거 시험만을 바라보며 노력을 했던 덕팔이었기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는 법.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과거 시험에 매달린 덕팔이는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공부를 하느라 절반 이상 탕진을 하게 되어버렸지요. 덕팔이 자네, 그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생각인가? 스승님 오셨습니까요? 제가 평생 해온 것이 과거 시험 공부밖에 없는데 그래도 올해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자네, 그 정도면 많이 애쓴 것을 내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말이요.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벌써 10년의 세월을 공부만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만 마음을 접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스승님, 그래도 저희 집안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고 오래전 조상님부터 저희 선친까지 전부 다 과거에 급제를 했는디 제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조상님들 볼 면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자네가 혼기도 이미 꽉 찼는디 이러다 아끼는 제자가 관직이고 뭐고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까지 날리고 평생 장가도 못 갈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러는구만. 그러지 말고 자네의 학식은 이미 마을에서도 정평이 나 있으니 차라리 내 뒤를 이어 후진을 양성하는데 힘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은 참말로 감사한디 말입니다. 제가 스승님 말씀대로 올해로 과거도전 10년 차인데 이왕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요, 스승님. 그래, 알았네. 자네 뜻이 그렇다면 일단은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함세. 덕팔이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시험에 임한 덕팔이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지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름없이 덕팔이는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낙방을 한 채 시험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인자 진짜로 끝이구만 끝. 내가 시험장만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하늘이 나에게 관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구만. 덕팔이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스승님이나 마을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에 그는 일단 10년 동안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묵고 가는 주막에 들렀습니다. 덕팔이는 10년의 세월 동안 같은 주막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주막집 주인과 그의 딸 춘심이 역시 그의 사정을 알고 언젠가부터 그의 소식을 기다리곤 했지요. 선비님 오셨구만요. 그래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올해라고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있겠냐? 아주 시험장에만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것이 무슨 병이지 싶구만. 아이고 선비님. 선비님께서 우리 집을 왕래하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디 인생에 어디 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러워서 그러제 서러워서 모르는 문제면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을 건디 10년 내내 버젓이 아는 문제를 마주하면서도 그놈의 과거 시험장만 들어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뭐 어찌되었든 춘심이 네가 그리 말하지 않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고 왔구만. 웜에 그럼 선비님 우리 주막에 오시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훈장질이나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러면 한양에 올 일이 없으니 자연히 그리 되지 않겠냐잉. 덕팔은 그저 시리에 빠진 채 주막의 방에 들어박혀 조용히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대화 상대도 없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술 기운에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방 안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하더니 술상 맞은편에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덕팔이 이 친구야. 나도 한 잔만 주시게. 오메. 어르신은 뉘십니까요? 그나저나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렸는디 어떻게 여기에 오신 겁니까요? 자네가 보기에 내가 누구 같은가? 나는 말일세 이 지방을 지키고 있는 신령인디. 몇 년 전부터 자꾸 이 마을 당산나무에다가 물을 떠놓고 매일 밤 자네의 과거 합격을 빌어대니 내 이렇게 자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한 번도 신령님께 뭘 빌어본 적이 없는디 도대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요? 아무리 내가 신령이라고는 해도 내 입으로 말을 하긴 그렇고 그나저나 자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 덕팔이 자네 곧 말일세 특별 시험이 있을 터이니 자네 이 주막에 조금만 더 머무는 것이 어떤가? 특별 시험 말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만 가면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올 것이 뻔한디 이번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신령님. 그러니 내가 일이 나타났지 않았겠는가? 이번 시험의 정답은 말일세 갈매기 구이니 그저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네. 오메 그것이 참말입니까? 신령님? 신령님? 정신을 차려보니 술상을 마주 앉았던 신령님은 안개와 함께 바람같이 사라졌고 덕팔이는 자신이 꿈을 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간밤에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잠에서 깬 덕팔이는 그것이 정말 그저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제대로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막집 딸 춘심이에게 어젯밤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찌된 일인지 춘심이는 덕팔이의 꿈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얼굴에 마치 단풍이 앉은 듯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거춘심이 처자? 그런데 갑자기 우째 얼굴이 그렇게 삘개진단가? 어디 그 몸에서 열이라도 나는 것이요? 이런 일이 참말로 생길지는 몰랐는디. 다름 아니라 거한 3년 전부터 매일같이 우리 동네 당산나무에서 선비님의 합격을 기원했던 것이 저였구만요. 뭐시라? 춘심이 처자가 그랬단 말이요? 지가 어렸을 적부터 선비님을 봐왔는디 매번 시험에 낙방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 끌리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선비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만요. 선비님께서 합격을 하시면 다시는 못 볼 줄 알지만서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었음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이고 나는 여태껏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디 우리 스승님이나 춘심이 처자나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려 내가 책만 보면서 사느라 세상을 보지는 못했구만. 참으로 고맙네 춘심이 처자. 내 어떻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뭐 진짜로 감사하시면 말로 그러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못이라고라? 여태까지 그저 주막집 딸이라고 생각했던 춘심이가 그날따라 여인으로 보이는 덕팔이. 덕팔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인과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산신령님의 말대로 덕팔이 주막에 머무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말로 인원 공석으로 인한 특별시험 공고가 올라왔고 그 소식은 덕팔이 머물고 있는 주막에도 전해졌지요. 춘심아 신령님 말씀대로 진짜 시험이 열리기는 열리는구만.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신령님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건디 이번에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팔씨? 저도 덕팔씨를 오랫동안 봐왔던 만큼 드디어 덕팔씨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 기쁘기 그지없구만이요. 그 순간 덕팔이는 자신의 일인양 기뻐해주는 춘심이의 얼굴에서 희미한 불안감 역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춘심아,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말이다. 내 제일 먼저 너를 부인으로 맞이하러 이 주막에 다시 들를 테니 너는 그리 알고 여기서 차분히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디. 네 어떻게 생각하냐잉? 덕팔씨, 저 같은 주막집 여식이 어찌 대대로 양반 가문을 지낸 덕팔씨의 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그저 바라만 봤던 덕팔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것만으로도 족합니다요. 하이고 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잉? 막말로 내가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춘심이 네가 몇 년 동안 신령님께 빌어준 덕분인디. 이런 마당에 네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너를 찾지 않는다면 내 선비된 자로서 어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덕팔 씨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람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저 몸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덕팔이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치러지는 특별 시험답게 시험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였는데요. 시험의 응시자는 해가 지기 전까지 시험에 참가해서 시험관이 보여주는 한자의 뜻을 맞추는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자는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고 매우 생소했기에 누구도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 어느덧 덕팔이의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자, 이자가 무슨 뜻의 글자인지 알아보시겠소? 거시기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말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갈매기 구라는 단어만 되새김질을 하며 시험장에 들어간 덕팔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오니 이번에도 역시 저주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안 된다 이것이. 신령님까지 나와서 도와주신 기회인디. 뭐라도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물러갈 수는 없구만. 이 글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딱이 구입니다요. 덕팔이는 시험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이전처럼 생생하게 꿈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제서야 그 한자가 갈매기 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몇 년이나 자신을 위해 신령님께 빌어준 춘심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체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엠병 안 되는 놈은 진짜로 주둥이에 밥을 떠 먹여줘도 굶어 죽는다고. 아이고 춘심이한테 그렇게 약속까지 해놨는디 이 꼬라지로 주막으로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인자 참말로 어째야 쓰냐이. 얼마나 길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한 남성이 슬픔에 빠져 있는 덕팔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거시기 말 좀 묻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진수라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당최 길을 몰라놔서 그러는데 혹시 길을 알고 계실까요잉? 하이고 이번 시험이 해가 질 때까지라고 했는디 참말로 역가정 와서 시험도 못 보고 가게 생겼구만. 시험장은 여 앞으로 길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되구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놓으니까 지금 가면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란께요. 그나저나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이 처음 시험이요? 집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다 보니께 내 그래도 시험 한번 봐보는 것이 평생의 원이라 이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양으로 왔구만이라. 그런 사정이 있었구마이. 말이요 시험장에 가면 시험관이 한자의 뜻을 물어볼 텐디 그 뜻이 갈매기라 갈매기 구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이요. 나는 멍청하게도 그 갈매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똑딱이 구라고 말을 했구만요. 웜에 그런 귀한 정보를 갖다가 생전 처음 보는 나 같은 사람한테 알려줘도 되는 겁니까요? 내 벌써 10년 차 과거를 보는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다가 또 낙방을 하는 것인디 당신을 보니 곧 처음 과거 시험 봤을 때가 생각이 나 알려주는 것이구만요.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말을 한 자리라도 나눈 이상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덕에 다른 사람이 합격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소? 아이고 선비님. 지가 뭐라고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아 놓았으니 저도 그럼 술이라도 대접 안 할 수가 없제라. 선비님 급한 일이 없으시면 시험장 앞에서 제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내 뭐 갈 때도 마땅히 없고 할 일도 없으니 그럽시다 그럼. 생전 처음 보는 덕팔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한 진수는 덕팔이 알려준 대로 손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갈매기 구이구만요. 아이고 급하게 시험을 치르다 보니 오늘 한 명도 합격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가 했더만 그래도 자네가 처음으로 이자를 맞췄구만. 마침 이제 해도 져가는 것 같고 이걸로 오늘 시험은 마무리해야 겠구만. 그런디 말입니다. 시험관님 저 글자가 우리 지역에서는 갈매기를 똑딱이라고 불러서 똑딱이 구라고도 합니다요. 똑딱이라고? 그거 참 재밌는 말이구만. 근데 어째 똑딱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은디?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더라? 웜에 가만 보니까 아까 이것을 똑딱이 구라고 한 사람이 분명 있었는디. 덕팔이라는 선비였나? 그럼 그 사람도 정답을 말한 것이었구만.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와서 어디서 찾는다냐잉? 그 선비님이라면 제가 어디 계시는지 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진수의 재치 있는 대답 덕분에 결국에는 덕팔이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2등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는 마침내 길고 긴 시간 동안 시달렸던 과거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덕팔이는 합격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심아, 아니 이제 인자 부인이라고 불러야겠구만. 내가 말이다. 너랑 했던 약속을 지키러 이렇게 왔구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덕팔이는 춘심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우연같이 발생한 일 같지만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덕팔이의 인성과 마음의 크기가 결국 과거 시험 합격과 춘심이라는 두 개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요? 옛말에 자리이타라고 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남을 돕는 행위가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양에서 크게 장사를 하고 있는 덕만.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점 매석을 통한 사업수단과 그로 인해 축적된 재산을 돈놀이를 통해 불리는 것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한양의 큰손이었지요. 그렇기에 잘나가는 덕만의 주변에는 항상 같이 일을 하자거나 이런저런 제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덕만이 이 친구야. 내 말이여, 이번에 청에 가서 인삼이랑 이것저것 팔러 가는 길에 이번에는 고급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와 볼까 하는데 어째 자네도 생각이 있는가? 아이고 춘삼이 성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님이 들여온다고 하면 저야 언제든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님의 남다른 안목 덕분에 제가 그동안 번 돈이 얼마인디 말이오요. 그래잉, 그런 말일세. 이번에는 그동안 조금씩 했던 거랑은 다르게 진짜 한번 크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거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 내 돈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홍배대감한테 돈을 좀 융통할 생각인디. 아, 이놈의 홍배대감이 내 청으로 간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보증인을 세워놓고 빌리라고 야단이지 않겠는가? 춘삼이 성님. 다른 곳도 아니고 청으로 가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 사사로운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쩔까요? 그래요, 그럼. 내 기분이네. 오늘은 확실하게 내가 낼 테니 기방으로 가자고 덕만이. 덕만이는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거나 사업적으로 일이 있을 땐 항상 기방을 찾곤 했는데요. 바로 기생 향단이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함이었죠. 향단이는 기방에서도 가장 어여쁜 기생이었는데 덕만이는 향단이를 처음 본 이래로 다른 기생들은 전부 마다하고 향단이만을 찾을 정도로 그녀에게 빠지게 되었지요. 자 향단아. 내 오늘은 너를 위해서 금비녀를 가지고 왔구먼. 이렇게 저를 매번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오실 때마다 이런 비싼 장신구까지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덕만 씨. 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이 정도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겠냐잉. 그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두거라. 참, 생활비는 아직 넉넉하게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덕만 씨가 챙겨주신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나저나 덕만 씨는 참으로 이상하십니다요. 다른 사내들은 보통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오면 항상 저희 몸을 원하곤 하는데 덕만 씨는 벌써 이곳에 온 지 반년 이상 되었는데 어찌 매번 잠만 자고 가시고 한 번도 정을 통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요? 아 그거야 나는 향단이 네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냐잉? 마음을 얻으면 몸이야 자연히 따라오는 법인 것인데 내가 네 마음을 아직 얻지 못하였는데 그저 껍데기일 뿐인 몸만 취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덕만 씨 같이 잘 나가는 거상이 저 같은 천한 기생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덕만 씨는 참으로 별난 분이십니다요. 그 이후로도 덕만은 꾸준히 향단이에 대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자 여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던 향단이도 점점 덕만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방에 맡겨진 향단이는 기방 주인 선옥의 손에 자라면서 이런저런 기방의 잡다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모가 빛을 발했던 향단이는 본격적으로 기생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향단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간판 기생으로 자리를 잡자 기방주인 선옥은 향단이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행여 다른 기방에서 향단을 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 우선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하게 통제하였고 향단이의 외출 역시 금지시켰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손님들과 동침할 때가 아니면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기에 덕만이 향단의 마음을 얻은 후 선옥을 찾아갔을 때에도 무엇이라고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향단이를 사고 싶다 이 말입니까요? 거 주인장, 향단이가 기생이라고는 하나 어디 물건도 아닌디 어찌 사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향단이한테 자유를 주고 싶다 이 말이제라. 일단 자유를 얻으면 그 이유는 향단이가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요? 돈을 써서라도 지금 향단이를 기방에서 빼주고 싶다는 말. 덕만 씨가 뭐 향단이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겠는디 말입니다. 향단이는 나한테 있어서 딸이나 마찬가지고 이 기방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거 향단이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어줄 생각이 없구만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안 찾아왔으면 좋겠구만요. 덕만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향단이를 기방에서 빼내어 그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여도 기방주인 선옥이 저리 버티고 있으니 덕만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았던 덕만이의 인생에도 어느덧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양에서 가장 크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 악명 높은 홍배대감이 예고도 없이 덕만의 집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고 무섭게 홍배대감님께서 거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배대감님 돈은 한 번도 빌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덕만이 자네 다름이 아니라 춘삼이랑 혹시 연락이 닿는가? 춘삼이 성님이라문 거 반년 전에 청에서 물건을 들여온다고 하시면서 가놓고 아직 연락이 없구만요. 생각해보니 돌아올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디 듣고 보니 이상하구만요. 역시 내 그럴 줄 알았구만. 춘삼이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꾸어간 것을 기억하는가? 나도 보통 춘삼이 정도 되는 거상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빌리는 액수가 커놓으니 보증인을 요구했고 그리고 자네가 이번 거래에 보증인으로 세워졌던 것도 말일세.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게나 덕만이. 워메 어르신네? 액수가 다 해서 10만 양이나 됩니까요? 생각해보니 원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성님이니 이번에는 진짜 큰 돈벌이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몫 벌게 해준다며 하기로 한 것인디 그런디 그 액수가 자그마치 10만 양이라니 홍배대감님. 그 금액을 만들려면 제가 여태까지 평생 번 것에 가지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될까 말까인디 말이오요. 뭐 나는 그런 사정 같은 것은 모르겠고 나야 단순히 다음 주까지 춘삼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네에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만. 대감님 조금만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사정 좀 봐주시란께요. 미루는 거야 자네 자유지만 말이요. 미루는 만큼 이자는 더 불어나는 것은 자네도 돈놀이를 해봐서 잘 알 테지. 결국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되어도 춘삼이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덕만이는 모든 것을 팔아 홍배대감에게 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뒤부터의 덕만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가다가도 친구들이나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워 피해 다니기 바빴으며 그의 친구들도 그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구 하나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기는커녕 길에서 보게 되더라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지요. 결국 덕만이는 끼니를 해결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아 굶고 다니기 일쑤였으며 밤이 되면 아무 집이나 몰래 들어가 헛간이나 부엌 등에서 추위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더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 결국에는 나 혼자서 울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만 이것이. 덕만이는 말 그대로 한양의 거상에서 거렁뱅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편 선옥의 감시하에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기생향단이는 자주 오던 덕만이가 벌써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반년 이상이 되자 덕만이의 근황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저기 주인마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어요. 그려 향단아 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잉?
다름이 아니라 요즘 덕만 씨가 저를 찾아온 지 벌써 반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저를 처음 불러주신 이래로 지금껏 일이 오래 안 찾아오신 적이 없었는데 혹시 덕만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나서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오는구만요. 주인 마님께서는 뭔가 들으신 게 있나 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요. 향단아, 네 내 말 잘 들어야 쓴다잉.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기생을 대하는 방식이구만. 그네들이 겉으로야 이런저런 돈이나 뭐 장신구를 주면서 니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지만 말이여. 절대로 기생들한테 마음까지는 안 주는 것들이 남정네들이구만. 그러니 니 절대로 손님한테는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잉. 그래도 마님,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덕만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라고 하는구만. 그거 딱 보면 모르겠냐? 뭐 너보다 더 마음에 드는 기생을 찾았거나 그것이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임자를 찾은 것이지. 그러니 너는 그 덕만 씨한테는 관심 끄고 다른 손님들 받을 준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 아, 알겠습니다, 마님. 향단이는 주인 선옥이의 말을 도저히 믿기는 어려웠으나 따로 덕만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 별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사실 기생집 주인 선옥은 한 달 전 덕만이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후줄근하게 차려입은 덕만이를 보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내 덕만이인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것이 누구여 덕만 씨 아니란가요? 내 옷차림을 보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디 진짜 덕만 씨 맞구마잉. 누군가 했더만 기방 주인장이었구만요. 하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 못했는디. 그런데 그 덕만 씨가 하는 일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가요? 그것보다 말이요. 향단이에게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좋지 않아. 당분간 기방에는 가기 힘들 거라고 좀 전해주시겠습니까요? 제가 지금 비록 이런 꼴이 되었지만서도 우습게도 행여 그 아이가 갑자기 발길을 끄는 나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는구만요. 그래도 사람이 갑자기 안 오면 이유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어요. 아, 알겠구만요. 제가 꼭 전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구만요. 선옥이는 행여 향단이가 덕만이의 사정을 알게 된다면 몰래 기방을 나가기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향단이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덕만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분명하다는 둥의 거짓말로 그녀의 관심을 돌렸지요. 그리고 덕만이가 기생집의 발길을 끄는 지 3년. 향단의 인생에도 우연히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영원히 호의호식하며 살 것 같았던 기생집 주인 선옥이 폐렴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향단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런저런 한양의 기생집 주인들이 향단이를 데려가기 위해 연일 그녀를 찾아왔는데요. 향단아, 우리 기방으로만 너가 와주기만 하면 말이다. 네 화대를 이 한양 바닥에서 제일로 높게 쳐줄 뿐만 아니라 니한테는 항상 급할 때 일을 부릴 수 있는 여종도 붙여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것이 어쩌냐잉.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평생을 새장처럼 기생집안에서 주인마님의 감시하에 갇혀서 살았으니 자유롭게 외출하면서 손님과도 만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것이 조건이라면 말이다, 향단아. 아무 문제 없구만 참말로. 아, 우리야, 너가 우리 기생집으로 옮겼다고 소문만 나면야 너 한번 보려고 손님들이 몰려들 텐디. 네가 각서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꼭 조건을 지킨다는 각서를 쓸 수 있구만 향단아. 그리하여 마침내 자유를 손에 넣은 향단이가 다른 기생집으로 옮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덕만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3년이나 덕만이 소식이 끊긴 것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 그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여종 매향이에게 덕만이에 대해 알려주고는 그를 찾아 자신이 다른 기생집으로 옮겼으니 한번 찾아와 주시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향이 덕만이를 찾아 나선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방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 매양아 덕만 씨를 만나였느냐? 향단이 언니, 덕만 씨를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디 말이어요. 덕만 씨는 언니를 만나러 올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양아, 너 덕만 씨를 확실히 만난 것이 맞는 것이냐? 내가 아는 덕만 씨라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나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요. 그것이 덕만 씨가 말이어요, 언니. 언니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뭔가 사정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와 달라고 권유를 했지만 지금은 결코 언니를 보러 올 면목이 없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였구만요. 매양은 향단이에게 거의 거짓골로 변한 덕만이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덕만이를 마주친 것도 다른 집에서 덕만이 밥을 구걸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까지도요. 매양의 말을 전부 들은 향단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서 이내 편지를 한 장을 써가지고 와 매양이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거 수고스럽게 미안한데 매양아. 너 한 번만 다시 가서 덕만 씨를 찾아가. 그냥 말없이 이 편지만 전해주거라. 알겠구만요, 언니.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매양은 다시 한번 덕만이를 만나 향단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덕만은 깜짝 놀라 편지에 적힌 대로 3일 후 밤에 기방으로 찾아가겠다고 매양이에게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3일의 시간이 지나고 한참 향단이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매양이 조용히 향단을 밖으로 불러내었는데요. 언니 곧 덕만 씨가 언니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래? 매양아 그럼 얼른 내 방으로 모시지 않고 못하는 것이냐?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방의 덕만 씨가 장사할 때 알던 손님들이 많으시다고 들어오시기 부끄럽다며 기방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요. 모시라 이 추운 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향단이 곧장 기방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덕만이 있었습니다. 덕만은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얇디얇은 옷차림으로 벌벌 떨면서 향단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향단이는 몇 년 만에 덕만이를 마주했음에도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한참을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이것이 몇 년 만이냐 향단아. 그런디 오늘 너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니. 어찌 그런 무서운 말로 사람을 다 겁을 주는 것이냐잉. 내 그 편지를 읽고 지금까지 아주 잠을 못 잤구만. 덕만 씨가 한낱 기생인 저에게 천하의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한 사랑을 주었는디 그런 덕만 씨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면 내 더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도 천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동으로 내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요. 날이 춥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지요 덕만 씨. 향단은 덕만이에게 조용히 보자기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 안에는 향단이 그동안 덕만이에게 받았던 돈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태껏 덕만 씨에게 받았던 것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이전처럼 크게 장사를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도 그 정도면 그래도 무엇인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향단아, 내가 참으로 이 꼴이 되어나서 너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 거 말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디. 내가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내 발로 다시 한번 기방에 와서 너를 데리러 올 테니 네 나를 그때까진 기다려 줄 수 있겠냐잉. 그제서야 표정이 없는 향단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붉은 홍조가 띄어졌습니다.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3년도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디 이제서 덕만 씨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평생을 기다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 덕만이는 향단이에게 받은 돈과 장신구들을 미천으로 하여 다시 장사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지난 3년을 생각하며 이를 꽉 깨물고 미친 듯이 일에만 매진을 하였고 워낙에 수완이 좋은 덕만이었기에 이전만큼의 큰 부자는 아니지만 몸을 누일 수 있는 집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향단이에게 돈을 받은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덕만이는 처음으로 향단이를 만났을 때처럼 잘 차려입고 다시 기방을 찾았지요. 향단이는 자신을 찾아온 덕만이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향단아, 내 약속대로 말이여. 이렇게 니를 데리러 왔구먼.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오셨구만요. 그 후 덕만이는 마침내 향단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향단 역시 기방을 나와 다시는 화류계에 발을 들이지 않고 덕만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부인으로서 내조를 다하며 부족하더라도 서로 현재 가진 것에 만족을 하며 평생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당진에서 살고 있는 진수는 장가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수의 집에는 매파의 발걸음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바로 진수가 물려받은 논이 많은 데다가 워낙에 진수가 농사일에는 출중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시집을 가면 먹고 살 걱정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거 진수 자네 말이요? 진짜 그러지 말고 다시 장가갈 생각 없는가? 아, 지금 우리 강진바닥뿐만 아니라 옆에 마을까지 해서 자네한테 한번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머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는 아직까지는 거 새 장가를 들 생각이 없구만요. 우리 순돌이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손에 키우기도 싫고 나중에 우리 순돌이가 다 커서 장가를 가 출가를 하면 모를까. 지금은 생각이 없구만요. 아,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새 장가를 들어야 그나마 좀 괜찮은 집안 처자를 데려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자네가 이렇게 젊은데 아까워서 그렇지, 아까워서. 아, 그네들이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보고 그러는 것 아니랍니까? 나는 말이오요. 그 서로 마음에도 없는디 그렇게 조건만 딱딱 보고 혼인을 하는 것은 딱 질색인 사람이구만요.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든 한번 다리를 놔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인디. 사람 마음처럼 속이기도 쉽고 변하기 쉬운 것도 없는 법이구만. 차라리 그거에 비하면 땅이나 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오. 오엄의 아주머니 그 암만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속물 같은 말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다리를 놓아보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주머니가 한번 혼인을 성사시키면 얼마나 챙겨가는지 다 아는 처지에. 아무튼 지는 확실하게 말을 했으니 앞으로는 이 문제로 안 찾아왔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알았네. 지금 자네처럼 그것을 차라리 모를 때가 좋을 수도 있지. 그러던 중 어느 날 진수의 옆집에 한 과부가 이사를 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매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안성에서 왔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안성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과부라고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었던 그녀는 새로 이사를 왔다며 진수의 집에도 인사를 오게 되었죠. 제가 거 옆집으로 이사 오게 된 매양이라고 합니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 마을 사람들이 안성에서 한 분이 이사를 오셨다고 하더만 그분이신가 보구만요. 그런디 거 우리 마을까지는 어쩐 일로 오시게 되었던가요? 그것이 조금 사연이 있는데 제가 안성에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살다가 병으로 서방을 잃게 된 이후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 이렇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강진으로 오게 되었구만요. 하이고 그러셨구만요. 공교롭게도 저도 같은 처지라 매양 씨의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요. 네? 그 말씀은 부인분이 안 계시단 말씀이신가요? 옆에 있는 아드님이 아직 어려 보이는데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을 하러 가실 때는 아이 혼자 집에 있는 건가요? 제 아들이야.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 항상 거기에 맡겨놓고 농사일을 가기는 하는디 그것은 우째 물어보신단가요? 제가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다 보니 아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애착이 가게 되더라고요.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실례지만 진수 씨가 일을 나가실 때 가끔 제가 아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습니까요? 하이고 뭐 우리 순돌이만 괜찮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참말로 저야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진수가 농사일을 나가게 되면 이웃에 살고 있는 안성댁 매향이 진수의 아들 순돌이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언제인가부터는 매향이 아예 저녁까지 차려놓고 진수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이전까지만 해도 새 장가를 드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진수였지만 매향이가 아들 순돌이를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것을 보고는 자연스레 매향이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수와 매향은 점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서로 정을 통하여 밤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되었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어느새 둘은 살림까지 합치게 되었습니다. 진수와 매향이 살림을 합친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부터 워낙에 농사 기술이 좋았던 진수였지만 그동안은 일을 나가면 항상 아들이 신경이 쓰여 가끔씩은 농사일을 하다 말고 덕삼의 집에 들러 아들 얼굴을 보고 오는 경우도 많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매향이 집에서 진수를 보며 살림을 도맡아 했기에 진수는 순수하게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요, 진수 자네. 그렇게 새 장가는 안 간다 그러더만 요즘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펴불었구만. 그것이 말이오. 내가 매양 씨가 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순돌이도 자네 집에서 만날 봐주니께 내가 별로 세장가를 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디. 아 그래도 사람이 집에 딱 한 명이 있는 것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허허. 아무래도 집안에 여자가 있으니 다르기는 다르겠구만. 내가 그동안 자네가 워낙에 그쪽으로 완고해 놓으니까 말을 안 했지만서도 내심 늦기 전에 여자를 좀 드렸으면 하기는 했구만. 뭐 내가 그동안 순돌이 엄마를 사실 마음에서 완전히 못 잊은 것도 있기도 했고 순돌이를 위해서도 차라리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디 저리 순돌이를 잘 챙겨주는 여자가 나타난 것을 보니께 너무 내 생각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역시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것인디 말이오. 이 친구야 그 애들한테도 필요하지만서도 아 밤에 자네한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나 남사스럽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구만.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진작에 새참을 가져와야 할 매양이 웬일인지 오늘따라 오지를 않아 진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어? 진순이가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이냐이? 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오. 오늘 매양 씨가 뭔 일인지 새참을 주러 안 왔구만. 무엇이라? 거 순돌이랑 놀아주다가 낮잠이라도 자버린 것 아니오? 안 그래도 우리도 인자 막 새참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디. 잘 되었구만 거 나랑 같이 가세 이 친구야. 뭐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말이오. 영 찜찜한 것이 이거 이상하구만. 매양이 진수와 살림을 합친 이후로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새참을 가져왔기에 진수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일하는 내내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기분은 진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현실이 되어버렸지요. 진수의 방에는 땅문서나 각종 폐물들을 보관하던 서랍장은 전부 활짝 열린 채로 있었고 매양이의 모습은 그녀의 짐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 오메. 그것이 어떤 땅인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잃게 되면 죽어서도 거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없게 되는디. 가만 보자 이것이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진수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었기에 진수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되찾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수는 당장 아들 순돌이를 데리고 덕삼의 집으로 가서 덕삼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오메 이것이 세상에 다 무슨 일이다냐? 진수야 세상에 진짜로 믿을 사람 없다더만. 그리 사람 좋아 보이던 매양씨가 땅 문서를 다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오. 나는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러니까 참말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기는 한디 말이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구만. 그나저나 덕삼이 니한테 내가 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왔구만. 그래요 진수야 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잉.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줄라니까. 거 참말로 미안한디 말이다. 이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디. 우리 순돌이 좀 네가 맡아줄 수 있겠냐? 오메 진수 자네 지금 못됨시 그러냐잉? 니 그 매양씨를 찾아나서 보려고 그러냐잉? 매양 씨가 가져간 그 땅이 말이오. 내가 혼자서 일군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대대로 이어온 땅인디. 내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는디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덕삼아 내 좀 부탁 좀 하자야. 그래요 친구 좋다는 것이 뭐겠는가? 순돌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러면 몸 조심히 다녀와라 진수야. 그렇게 덕삼이의 집에 아들을 맡겨놓은 채 벌써 몇 달이나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매양이를 찾아다닌 진수. 하지만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찾아다녔음에도 매양이에 대한 이렇다 할 단서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려 그 매양이라는 이름도 안성에서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디. 마음만 앞서서 그저 얼굴 하나 안다고. 이 넓은 조선 땅에서 사람을 어떻게 찾겠는가. 이것이 한양 땅에서 김서방 찾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된 진수는 어느 마을에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주막에 들러 국밥 하나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거 소문 들었는가? 거 홍배대감댁 말이여. 아, 그 무엇이냐? 홍배대감댁의 새로운 대감만이 말하는 것이지. 그래 거 이름이 뭐라고 했었는디 말이여. 나는 그 부인이 아주 돈만 노리고 시집을 온 줄 알았는디. 알고 보니까 강진 쪽의 땅을 제법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잣집 따님이라드만. 이름이 매에 뭐라고 했는디 잘 기억이 안 나는구만. 주모가 말을 마치자마자 진수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배대 감댁이 어딥니까요?
원마야, 거 국밥 기다리다 말고 갑자기 그것을 우째 묻는 것이래요? 아 지금 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얼른 그 홍배대 감댁이 어딘지 그거나 좀 알려주시란께요. 진수는 이왕 여기까지 온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모가 알려준 대로 홍배대감 집으로 가보니 과연 마을 최고 부자답게 고래등만한 기와집에 머슴까지 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새로 오신 마님을 만나러 왔구만요. 누구신데 우리 마님을 다 찾으신단 거요. 그것이 내가 여기 마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인디. 하이고 이것이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구만요. 거 마님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는 없으니께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입장이 못 되면 괜히 들어갈라다가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요. 진수가 몇 달에 걸쳐 드디어 단서 하나를 잡고 이곳까지 오기는 했으나 홍배대감네 머슴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행운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봉서봐, 거 대감님도 출타 중인 마당에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냐잉. 마님? 이분이 마님을 찾아오셨는디 자기가 누구라고 확실히 밝히지도 못하면서 마님을 한 번만 만나게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돌아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먹지 않겠습니까? 응?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매양이 진수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귀신을 본 것 마냥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냉정을 되찾고 오히려 진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웜에 이것이 다 누구란가? 오실 거면 기별이라도 하시고 오시지. 봉서봐, 얼른 인사드려라. 우리 친척 오라버니 되시는 분인디. 거울레 때 못 왔다고 지금 일하고 온 것 같구마잉. 뭐시라고요? 웜에 마님의 친척 오라버니 되시는 분임은 진작에 그리 말씀을 하시지 죄송했구만요 어르신. 거 오라버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럽시다. 아니 그러지. 그리하여 진수는 매양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수가 방에서 자리를 잡자 매양은 간단하게 술상을 가지고 와 진수의 앞에 내놓았지요. 몇 달의 시간을 거쳐 막상 매양이를 마주하게 되니 진수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 동안 그는 매양이를 찾는 데만 마음이 앞섰지 그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뚜렷한 계획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진수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바로 매양이 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뭐라도 말을 하셔야지. 밤새 일하고 있을 겁니까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릴 거라고. 예상이라도 하셨습니까? 내 자네가 이런 사람인지 참말로 몰랐구만. 당신을 참말로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디 어찌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나랑 살 때 나한테나 우리 순돌이한테 했던 것은 다 거짓으로 그렇게 행복한 척했던 것이요? 내가 진수 씨 집에서 살았을 때는 진짜로 순돌이랑 있는 것도 그리고 진수 씨 마누라 행세를 하는 것도 좋았으니 그리했던 것이지. 그런디 말이여. 문제는 나는 고작 농사나 짓고 사는 남자의 부인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이제라. 안 되겠구만. 내가 당신을 아주 지금에라도 관아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대로 벌을 받게 해줘야 쓰겠구만. 진수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자 매양은 술상에 떡하니 돈주머니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신 땅 문선이 폐물이니 뭐니 해서 다 합쳐보니 한 300냥어치는 되는 것 같습디다. 그것을 미천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나를 찾은 수고비나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거니 그것까지 보상하는 겸해서 내 안에 넉넉하게 1000냥 넣어놨으니 그것 가지고 조용히 돌아가시구려. 자네 지금 내가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동안 당신을 찾아다녔는 줄 아는가? 나는 말이요. 돈만 쫓는 그런 속물이 아니라 이 말이요. 아주 듣자 하니께 웃겨버리구만. 그려고 당신이 관아에 고발을 해봐야 나는 기껏해야 곤장이나 몇 대 맞고 끝날 일이고 그마저도 우리 서방이 이 동네 원님하고 호영오지 않은 사이니께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디 그러면 진수 씨한테는 뭐가 남겠습니까? 정 그렇게 그 진수 씨의 불타는 정의감에 굳이 고발을 해야 하겠다 싶음은 진짜 진수 씨한테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으로 알고 내 이 돈은 도로 가져다 놓으리다. 그렇게 매양이 꺼내놓은 돈을 다시 가져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자, 잠깐만. 매양이, 있어 보소. 내가 돈을 받아 가겠구만.
역시 진수 씨도 결국에는 그럴 줄 알았구만요. 진수는 돈을 챙기고는 한시라도 그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홍배대감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오히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무엇인가 홍배대감 집에 두고 온 것처럼 마음이 허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거 도둑 맞았던 돈도 전부 찾았고 오히려 잃어버린 땅을 다 사고도 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돈도 많이 받았는데 어째 이렇게 마음이 허하다냐? 아, 그래 그것이구만. 한참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진수는 문득 몇 달 전 매파가 자신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처럼 속이기도 쉽고 변하기 쉬운 것도 없는 법이구만. 차라리 그거에 비하면 땅이나 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오. 지금 자네처럼 그것을 차라리 모를 때가 좋을 수도 있지.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는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게 떠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보름달처럼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고 그 구멍은 아마 평생 채워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의 봉섭이라는 소장농이 아버지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워낙에 힘이 세고 성실하기에 마을에서는 일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난 소장농이었지요. 대감님,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봉섭아, 무슨 일이냐잉? 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기는 한디 우리 마을 소장농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일을 잘한다고 이름이 났는디 다음번 계약 때는 그래도 다른 소장농들보다 세경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디 말입니다. 뭐시라?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갑자기 너가 그렇게 세경을 올려달라는 것이 참말로 나는 당혹스럽구마잉. 그래요, 네가 네 말대로 일을 우리 마을 소장농 중에서는 제일 잘하니 내가 작년 그 심한 흉년에도 오직 너만은 쫓아내지 않고 일을 계속 줬지 않냐잉. 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디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이 모이질 않아 이거 뭐 장가는커녕 아버지나 제대로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요. 그저 제가 일하는 만큼 다른 소장농들보다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대감님. 원매 봉섭이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마잉. 그런디 봉섭아, 나도 네한테 참말로 더 세경을 주고 싶은디 말이다.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금방 소문이 퍼져버려가지고 다른 소장농들도 더 세경을 올려달라고 할 텐디. 그러면 내가 거 부담이 돼서 소장농을 두는 것도 곤란해 버리지 않겠냐잉. 그러니까 봉섭이 네가 말이다. 조금만 다른 소장농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줬으면 좋겠는디 말이다잉. 오엄에 그것이 그러면 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대감님. 사람이란 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받게 되면 어떻게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법인디. 그러지 말고 내가 지난번처럼 봉섭이 너는 어떤 흉년이 들어도 안 쫓아내고 안정적으로 소자기를 줄 테니까 그걸로 좀 만족을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그리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 먼저 들어가 볼란다잉 봉섭아. 대감님, 참말로 대감님. 봉섭이는 홀로 아버지를 모셔야 했기에 항상 소장농 일만 하느라 30이 넘도록 장가는커녕 여자도 제대로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벌이를 늘리고 싶었지만 욕심 많은 지주 홍배대감 때문에 그것조차 쉽지는 않았지요. 봉섭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째 네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구만. 아버지 그것이 홍배대감 한티. 제가 거 제일 힘도 세고 일도 잘하니까 거기에 맞게 세경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기사 소장농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땅 주인이 못 해주겠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먼. 봉섭아,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잉. 그 애비가 되어가지고 니한테 땅 한마직이라도 남겨줬으면 좋았을 것인디. 아무것도 준 것도 없이 이렇게 네 어깨에 앉아서 자식 새끼 앞길만 막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내 니한테 참말로 면목이 없구만 봉섭아. 갑자기 이야기가 어째 또 그쪽으로 가버린답니까요? 지는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라도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시니까 그 심적으로 항상 든든해서 너무나 좋으니께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란께요.
봉섭의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장성한 아들이 재산도 모으지 못한 채 장가도 못 가는 것 같아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유일한 소원이라면 봉섭이가 장가를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봉섭의 바로 옆집의 명옥이라는 과부가 이사를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옥은 과부치고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았고 재산도 제법 있어 보이는 것이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그녀의 등장에 봉섭이의 마음은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거 옆집에 이사 온 거 무엇이냐? 명옥 씨라고 보셨습니까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말이다. 거 인사차 한 번 온 건 내 보기는 했구만. 이런 마을에 어울리지 않게 참 곱게도 생겼더만. 그러게 말입니다. 과부라고 하던디 아직은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생긴 것도 우리 동네 처자들하고는 뭔가 다르게 품이 있어 보이는 게 오다 가다 몇 번 봤는디 묘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봉섭아, 네 말이다. 내 노파심에 말하는 건디. 행여나 네 그 여자를 마음에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잉. 내 그 과부를 딱 보니 우리처럼 궁핍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전에 방귀깨나 끼던 양반댁 부인 같더만. 괜히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면 봉섭이 니만 상처받는다잉. 뭐 그냥 묘하게 눈이 간다고 했지. 제가 뭘 해볼 수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이 다 맞지러.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 봉섭이는 왠지 힘이 빠지며 의기소침해지게 되었지요. 그렇기에 그 성실했던 봉섭이조차 다음 날 심란한 기분에 소자기를 나가지도 않은 채 그저 마을 주변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요. 거 사람 나고 돈 났지 돈이 다 뭐라고. 이렇게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사는데도 그놈의 돈이 없으니 남 앞에서 제대로 설 수도 없구만 참말로. 우울한 기분에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봉섭이는 우연히 길에서 과부 명옥이가 말숙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숲을 뒤로 모습을 숨긴 채 그네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어쩌다가 이 마을로 오게 되었단가? 내가 봐보니까 이 마을에 딱히 연고도 없는 것 같드만. 그것이 그러니께. 참말로 말하려면 이야기가 긴디 말이여. 의도치 않게 듣게 된 명옥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친정에서 꽤나 먼 마을에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의 아들에게 가게 되었는데요. 대체로 그런 양반 가문이 그러하듯 그곳에서 명옥은 시어머니의 등살에 시집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옥은 친정집에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이 나불었습니다요. 큰일이. 애미 니는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잉 정신 사납게. 저희 친정집에서 편지가 왔는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고. 저보고 얼른 좀 친정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구만요. 웜에 무엇이라 그것이 지금 참말이냐? 하이고 그것이 큰일은 큰일인디. 근데 말이다 아가. 너그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는 것이 단순 노안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여. 나도 얼른 일을 좀 보내주고 싶은디. 해필 이럴 때 우리 집 여종 매양이도 애 낳는다고 지그 집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 너까지 친정으로 가버리면 우리 식구 밥은 누가 챙기겠냐잉. 어머님 아무리 그런다고는 해도 편지에는 꼭 좀 집으로 서둘러 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급한 일이 아닌 것 같구만요. 무엇이라? 지금 그러면 니는 친정만 집이고 시댁은 집도 아니라 이 말이여 애민이는. 내가 말이여 야박하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가 일이 있어 놓으니까 확실해질 때까정 좀 있어보자.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냐잉? 하이고 이렇게 뭐든 성급하게 순서 안 따지고 하려고더니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아무튼 오늘 니나 나나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으니께 니 얼른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어라잉. 네, 알겠습니다요, 어머님. 결국 명옥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친정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한참 후에서나 겨우 친정집에 갈 수 있었지요. 하이고 나는 아주 네가 다음 생에나 오는가 했더만. 그래도 내 살아서 아주 네가 오는 것을 보기는 보는구만. 참말로 빨리 온다 빨리 와. 오라버니,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못 샀구만요. 이 망할 거사. 아버지가 니를 그러고 좋아했었는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이여.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잡다고 한 것을 네 알기는 아냐잉? 오라버니 지가 입이 10개라도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만요. 망할 것이 그렇게 한번 와달라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거 쓰잘데기 없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오고 앉았네. 거 시집간 딸려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더만 그 말이 진짜구만 진짜요. 나는 말이다. 다 필요 없는 게 인자 평생 네 안 보고 잡다야. 거 집에도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얼른 그 시댁으로나 돌아가 보러라잉. 명옥은 몇 년 만에 본 오라버니의 차가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며 한참을 서 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오게 된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명옥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나마 시댁에서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남편 역시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후 시어머니는 명옥이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계속 죄인 취급을 하는 통에 명옥은 결국 모두가 자고 있는 밤중에 해물과 돈을 챙기고 누구 하나 아는이 없는 지금의 마을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마을로 오게 된 것이구만. 원매, 언니가 그래도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거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편하게 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디 언니 팔자도 참말로 기구하구만. 내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내 얼굴 한번 보는 것이라고 했었는디 그것을 못 들어준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서 한이 되더라고. 명옥의 사연을 듣게 되자 봉섭이는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찾았지요. 아버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구만요.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봉섭아. 옆집 명옥 씨 말이어요. 제가 잘만 하면 거 명옥 씨의 마음을 뺏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야? 네 갑자기 그것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뭐 좋은 수라도 생각이 난 것이냐, 봉섭아? 뭐 확실하지는 않은디 그래도 일단은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구만요. 그것이 그런디 아버지가 좀 말을 맞춰줘야 하는 일입니다요. 아나에 네가 장가만 갈 수 있다고 하면 말이다. 지금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인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구만. 딱 그 자세가 중요하구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말입니다. 거 실한 몽둥이 하나를 들고 저한테 거 장가도 못 가는 놈 어차피 대도 못 이을 건디 다 같이 죽자고 크게 소리치면서 저를 몽둥이로 패주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려 네가 뭔 생각이 있어 놓으니께 그리 해달라는 것이겠지. 그래 잘 알았구먼 봉섭아. 다음 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봉섭의 집에서는 봉섭이 아버지의 분노에 찬 소리로 매우 소란스러웠는데요. 그 소리는 옆집 명옥의 집까지 크게 들렸기에 명옥은 깜짝 놀라서 마당에 나가보았지요. 웜에 이것이 무슨 일이 있길래 아침부터 일하고 소란스럽다냐잉. 그러자 느닷없이 봉섭이 명옥의 집으로 뛰어들어와 명옥을 향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이고 명옥 씨, 나 좀 그 숨겨주시면 안 됩니까요? 까딱하다가는 아버지한테 지가 맞아 죽게 생겼구만요. 웜에 봉섭씨,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리 아침부터 아주 난리란가요? 일단 얼른 방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하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명옥 씨 아주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웃끼리 이 정도로 무슨 생명의 은인입니까요? 거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날 일만 오고 30도 넘은 채로 아주 장가는커녕 여자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 놓으니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고 하면서 요 며칠간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터져버렸구만요. 아, 난 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구만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지한테는 큰일은 큰일이구만요. 제가 평생 소작농으로 농사일만 해놔서 농사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디 거 혼례라는 것은 당최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알려준 적도 없으니 어떻게 제가 장가란 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이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내가 장가 가는 것이라서 그것만은 내가 꼭 들어드리고 싶은디 말입니다. 명옥은 봉섭의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하는 모습에 순간 자신의 옛 모습이 겹쳐 보였기에 봉섭이에게 동정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라는 것이 꼭 거창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다가 상황에 맞게 물 한 바가지만 떠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구만요.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면? 그러면 명옥 씨 참말로 죄송한디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까요? 그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마당에서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릴라니까 얼른 나와 보시구려. 그리하여 명옥은 봉섭을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봉섭이에게 어떻게 혼례를 치르는 것인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알려주었지요. 하이고 명옥 씨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만요. 한번 봐보니 이렇게 간단한 것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놓으니 그동안 제가 뭐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명옥 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란가요? 아홀레까지 어떻게 치르는지 알려준 마당에 제가 못 알려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를 한번 알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라 말입니다. 그 혼례를 치렀으면 그 다음 첫날 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요? 제가 여자 경험이 없어 놔서 이게 도무지는 짐작이 안 가는구만요. 뭐시라고라? 원매 봉섭씨 거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우리 집에 온 것이란가요? 웜에 제가 절대 그런 의도로 여기를 온 것이 아닌디 이거 오해사게 생겼구만요. 명옥 씨 이것은 내 진짜로 명옥 씨한테 맹세할 수 있구만요. 지는 그냥 이왕 배운 거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디 이것이 참말이구만요. 명옥은 그런 봉섭이를 보며 왠지 서툴지만 순수한 모습에 이끌리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꼭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결국 하룻밤을 어떻게 치르는지 몸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웜에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만요.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명옥과 봉섭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누라 아침이 되었으니 얼른 아버지한테 같이 문안 인사 드리러 갑시다잉. 마누라라니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시단가요? 어제 우리가 천지신명께 빌며 혼례를 치르기도 했고 첫날 밤도 함께 보냈으니 이제 부부가 된 것 아니겠소? 그러니 자네가 이제 내 마누라가 된 것이지. 그러면 마누라 자네는 어제 가짜로 신령님께 빌었단 말이오?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서도 당신도 가짜로 빈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부부가 된 것이 틀림없지 않겠냐 이 말이지. 내 어제 말하지 않았는가? 절대 자네랑 그저 하룻밤 보내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나저나 뭐하고 앉아있는가? 아버지 기다리고 있겠는디. 얼른 문안 인사 드리러 가자니까는. 너무나도 당당한 봉섭이의 태도에 명옥이는 실소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갑시다요 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당신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리다. 그렇게 명옥은 못 이기는 척 봉섭이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봉섭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농사일에 대한 봉섭의 재능과 성실함을 확인한 명옥은 자신의 재산으로 땅을 사들인 뒤 소장농을 고용하고 봉섭이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평생 소장농 생활을 했었던 봉섭이는 누구보다도 소장농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전수해주고 세경까지 후하게 맞춰주니 마을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봉섭이의 지주였던 홍배대감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명옥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